제목이 좀 심상치 않은데요. 그들에게 노인, 청년, 여성, 국민이란 무엇일까? 이게 제목입니다. 지금. 일단 누가 그들에게 그러면 이거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제목인데 이 얘기가 나왔어요. 오늘 민주당에서 아주 빠르게 뭔가 결정을 좀 했죠. 그리고 관련된 그 문제가 됐던 발언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최강욱 당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비상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여러 이제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이 당내 막말과 설화 그리고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 엄정한 대처 및 경각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물농장에도 보면 그렇게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습니다. 제가 이거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입니다. 저 발언이 크게 문제가 되는데 결국은 오늘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징계, 비상 징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긴급하게 결정한 거예요. 이게 나왔습니다. 근데 최강욱 전 의원 2월에도 요 표현 그때도 있었거든요. 화면 좀 보시죠. 아, 이게 뭐죠? 한 마리도 부담인데 암놈 이게 무슨 뭐 고양이 뭐 강아지 얘기한 겁니까? 근데 그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코끼리 얘기하면서 암컷 보호에만 열중한다. 이거 뭔가 분명히 비판을 하면서 로텐도를 국회에서 한 말이란 말이에요. 뭔가를 주장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당시에도. 근데 이번에 또 나왔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논란이 돼서 당에서 빨리 수습을 했는데 징계 결정이 나왔거든요. 이런 가운데 어젯밤에 민주당 의원들 이 메시지 채팅방 여기서 설전이 붙었다 그러는데 화면 좀 보시죠. 이겁니다. 여기 보면 이원욱 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네요. 우리 당이 어찌 이리 망가졌나 개탄스럽다 하니까는 민영배 의원, 최강욱 전 의원 옆에 있었잖아요. 망가졌다고요? 아니 모 신문에서 얘기한 게 그게 민주당 기준입니까? 라고 받아칩니다. 자, 이 방에 있었던 민주당 의원들이 계신 방이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른 의원들이 뭐라고 하시죠? 전재수 의원은 이렇게 알려줬어요. 아니 그럼 계속 설치는 암컷 이렇게 하고 다닐까요? 정치인이냐 유튜버냐 뭐 하는 겁니까? 또 다른 의원은 최근 이딴 논란 대응에 늦어진 게 다 당의 망가진 모습 아니냐 이런데 박찬대 의원은 실수는 없는 게 좋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실수 없다. 그러니까 할 만한 소리를 했다. 이 취지로 좀 얘기한 거죠. 이런 설전들이 오갔다고요. 이와 관련된 목소리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근데 어제는 이제 이 문제들이 논의가 됐고 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예. 어제 뭐 오영환 의원, 그다음에 이원욱 의원, 전재수 의원 여러 발언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과도하고 타당하다. 그리고 과도하다는 얘기는 발언이 잘못됐다는 얘기고요. 암컷 발언이. 네. 그리고 그런 지적들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강욱 의원님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께서 비상징계 내리셨는데요. 모르겠어요. 이거 좀 어떻게 보실까 아니, 해서요. 검찰개혁 얘기 말고. 의원님 그래도 암컷 논란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옆에서 그래도 같이 웃으면서 박수치고 동조했다는 의견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과도하다고 보실까요? 들을 말씀이 없다니까 왜 이랬어요? 들을 말씀이 없다니까. 진짜 들을 말씀이 없어요. 자, 김성환 평론가. 이른바 이제 암컷 발언 이렇게 표현돼요. 이 발언이 과도한 건가 아니면 그에 대한 비판이 과도한 겁니까? 말도 안 되죠. 그거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동의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민주당의 어떤 강성 지지층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요. 예.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예의의 문제잖아요. 이건 너무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우리 뭐 선거 앞두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이런 발언이 한 뭐 1, 2주 전쯤에 나왔다고 선거 직전에 하면 그랬으면 네, 선거 판세도 흔들 수 있었다 이렇게 아. 생각해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민주당이 과연 선거를 이길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오. 왜냐하면 너무 오만해 보이잖아요. 예. 오만하면 심판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뭐 예를 들면 200석을 얻니 어쩌니 이런 소리를 한다거나 예. 아니면은 전직 당대표라는 사람은 현직 법무부 장관을 뭐 어린이 어쩌니 하면서 그런 욕설을 한다거나 이런 게 그냥 무관용으로 당연히 통용되는 것처럼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층 현수막 같은 경우도 얼마나 사실은 마이너스였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발언이 또 나온 거예요. 예. 이게 당이 기강에 서지 않고 해이해졌다는 뜻이에요. 어. 선거를 치른다고 하는 게 다 지금 당이 흩어져가지고 각계전투하고 있는 거지. 이재명 리더십이 있고
그 안에서 질서 있게 선거를 대응하는 모습이 전혀 예.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전 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책임이 있다고 봐요. 이 책임 비껴갈 수 없어요. 긴급하게 지금 당권 정지 6개월을 징계를 준 것도 저는 너무 약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최강욱 전 의원 당이 아예 품고 가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그래야 다음에 또 제2, 제3의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그나마 이렇게 긴급하게 징계를 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 다행이라고 보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은 예. 민주당이 그래도 국민의힘이 선거 지고 난 다음에 또 예. 윤석열 정부 또 역시 마찬가지지만 지고 난 다음에 뭔가를 하는 모양에 비해서 예. 민주당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지적들하고도 맥락이 맞닿아 있는 거다. 지금 다시 전열 재정비해서 민주당이 좀 정신 차리고 다음 선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납득해야 할 필요가 있고 예. 선거가 만약에 지고 난 다음에요. 아니 윤석열 정부에 굉장히 실망했던 많은 국민들 그런데 민주당은 제대로 견제하는 역할을 못했다고 하는 거에 무기력증을 갖고 있는 많은 지지자들이 이런 모습 보고 다 떠나갈 거라고 봐요. 선거 지면 민주당 의원들은 배지 달면 그만이지만 국민들은 엄청난 좌절감에 시달릴 거예요. 비판적인 여론을 갖고 있는 국민들. 그 사람들을 생각해야 된다. 민주당이 지금 부자정당인 채 하는 것은 예. 저건 지지자들조차도 떨어져 나가기나 하는 행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승환 전 행정관 한 말씀 해주시죠. 김용민 의원, 저 자리에서 함께 웃고 있던 김용민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도를 넘으면 금수다. 저는 지금 민주당이 금수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철험의 이름이 궁금했거든요. 왜 철험의인가? 예. 금수처럼 그래서 금수인 것 같습니다. 그걸 또 그렇게 또 해석을 저는 하셨- 지금 근데 왜 민주당에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는가? 예. 저는 그 다른 정당이지만은 우리가 예. 한국 정치를 함께 이끌어 가야 될 세력으로서 예.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민주당을 주도하는 세력은 예. 86 운동권 남성 세력입니다. 아. 이분들에게 있어서 자기 위 노인 세대는 여명에 따라서 남은 투표권 행사하면 된다. 그리고 자기 밑에 청년 세대들은 너희들은 경제도 모르고 정치도 몰라도 된다. 예. 너희들은 어리고 건방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대로 해라라고 하는 게 현수막과 송영길 전 대표의 말을 통해서 드러났고 예. 그리고 여성들에 대해서는 나서거나 설치면 안 될 사람들 하면서 막말만 하는 건데 저는 민주당의 이 86 운동권 세력이 괴물과 싸우다 괴물이 되어버린 예. 그런 세력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86 운동권 세력은 주적이 있어야 됩니다. 군부 독재라는 주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독재 세력은 없어졌습니다. 예. 계속해서 악을 지정해놓고 그 악을 향해서 싸워야지 본인들의 존재가 드러나는데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국민 여론에 힘입지 못하고 예. 다만 본인들의 권력의 영위만 위해서 그런 악을 설정해놓고 본인들이 괴물이 되어버렸다는 걸 좀 인식해야 되고 민주당이 이러한 것을 헤쳐나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새로운 정치를 열기 위해서는 86세대의 용태가 아니고 예. 이제는 그 밑에 우리 97세대 예. 또 이제 80년대생들 또 MZ세대들 예. 좀 민주당의 이러한 세력들 건전한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86세대 전체가 아니고 예. 그 86세대 운동권 중에서도 지금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저 민주당의 저 주요 세력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종합해서 최근에 민주당에서 과거에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이제 노인 관련돼서 폄하 발언이라고 이른바 여명 비례투표 발칵했죠. 그리고 얼마 전에 현수막 청년 관련된 거 그리고 이거 여성 관련 암컷 이 표현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이 정치개혁 문제 그러니까 선거제도 관련된 걸 논의하는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분이 또 무슨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논란이 돼버렸습니다. 그 내용 확인해 보시죠. 국회의원도 산식을 모르는 이 복잡한 투표 제도를 국민들한테 요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은 그 산식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유권자가 자기가 투표한 그 행위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야지. 국민들은 모르고 좀 찍기만 하면 된다? 본인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고 있어. 산식 모르잖아요. 정당 국민들이 산식을 알고 투표를 합니까? 국회의원, 국민들은 정당과 그 산식 알고 있어요. 지역 의원들에게만 투표하면 되는 겁니다. 허영은 그 산식 알고 있습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한 이야기. 국민을 어떻게 정말 이렇게 우습게 보고 그런 발언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은 그 발언이고요. 국민의 대표로서 일하는 그 국회의원이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김경재 부대변인.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노인, 청년, 여성에 가서 비하 발언을 이렇게 막말성으로 한 거 아니냐. 근데 여기 국민은 몰라도 된다. 산식을 국민이 왜 알아야 됩니까? 모르고 그냥 투표하면 돼요. 네. 이거 뭐지요? 이거는 이 발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저는 허영 의원님의 그 산식을 알 필요가 없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상식을 알 필요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식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그 사실은. 복잡한 거를 만들어서 예.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 그 과정을 국민들이 알고 설득을 하는 게 정치인들의 책임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은 여튼 어떤 의도가 있든지 아니면 진짜 어렵다면 그거를 설득을 하고 예.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무턱대고 만들어놨으니까 따르라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거는 지극히 오만한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노인, 청년, 예. 여성, 국민까지 이어지는 이 일련의 흐름을 보면 예. 저는 민주당에 대한 제가 예전에 민주당도 출입을 했는데 예전 민주당과 지금의 민주당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별로 귀를 기울여 들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공천입니다. 이 철험의 멤버들이 왜 강성 발언을 하겠습니까? 어제도 보면 당사자가 그런 예. 발언을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걱정을 한 표정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박수를 쳤고요. 어떤 그렇죠. 사람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듣는 그 채널2라고 하죠. 예. 배경에 들리는 사람들도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자기를 강력하게 하는 지지자들, 출판 기념회에 온 사람들, 예. 같은 성향이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하다 보니까 예. 내가 이게 국민적인 어떤 보편적인 상식선에서 이건 문제라고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예. 같은데요. 저도 지금 이제 김상원 의원하고 허영 의원하고 논쟁을 벌인 거잖아요. 예. 국회의장 그 주최 선거 토론회 때 제가 발제를 맡았었는데 김상원 의원한테 똑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그 산식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해 산식이 어떤지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똑같이 받은 사람으로서 복잡한데.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의미구나 이렇게 이해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연동형 제도 그거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거다. 바꾸자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에서. 병립형을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그 주장의 근거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그런 논쟁이 계속 이어졌었다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카메라 앞에서 다시 논쟁이 재개가 되는 바람에 저렇게 된 거고. 국민 알 필요 없다가 턱 나와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허영 의원 입장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지난번에 그때 의석 배분할 때 나눗셈을 6번을 했어요. 굉장히 복잡하게 이걸 계속 의석수가 떨어질 때까지 계속 나눠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다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설명을 못한다고 해서 납득시키지 못하면 병립형으로 가는 게 말이 되느냐. 이 얘기를 허영 의원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표출이 될 때 저렇게 표출이 되니까 이거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이렇게 비판하시지만 그 기저에 깔린 맥락은 저거다.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굳이 질문 받은 사람으로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바탕 설명을 좀 해주셨고요. 정기당 교수께 요거 관련해서 근데 일단 최강욱 의원 징계를 6개월 받았거든요. 근데 이 징계에 대해서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은 최강욱 전 의원이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징계를 하냐고 굉장히 또 반발하고 있거든요. 이건 무슨 상황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실제 강성 지지층 입장에서는 도대체 최강욱 의원이 못할 말을 했냐? 그게 이렇게 얘기하겠죠. 할 수 있는 소리 아니냐라는 할 수 있는 소리 아니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또 그 현장에 있었던 김용민 의원이나 민영배 의원 같은 사람도 다 그 생각에 동의하기 때문에 그런 지지층의 요구에 부합하기 때문에 본인들 입으로 절대 사과하지 않는 겁니다. 사과하는 순간 그 지지층으로부터 또 배신자 소리 들을 수 있거든요. 그 지지층은 그걸 왜 사과하세요도 그걸 또 왜 사과하세요 되는 겁니다. 그 뭐랄까 강성 지지층이라고 이른바 표현되는 그 지지층의 굴레로부터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더더욱이나 당 지도부도 마찬가지죠. 이런 문제가 터지면 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하나만한 소리를 처음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 지도부가 전체적으로 싸잡아서 또 비판을 받는 겁니다. 이게 당의 이미지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말 막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다들 알고 있거든요. 자, 문제는 또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실수하는 순간 보다 분명하고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방식으로 사과하고 조치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뭐 비상징계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자, 그러나 필요하다면 왜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건지 정말 앞서 김성환 평론가도 잘 얘기해 줬습니다만 이미 민주당은요 벌써
절박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혁신 논쟁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아니, 도덕성의 우위도 있지 않습니다. 변화와 예, 혁신에서도 앞장서가고 있지도 못합니다. 도대체 뭘로 200석을 하겠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말 그대로 지지층에게 예. 당 지도부가 답할 의무가 있는 거죠. 여기에 가장 정점에 이재명 당대표의 리더십이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아까 이제 정기랑 교수님도 그렇고 이 김승환 평론가도 그렇고 이 책임은 이재명 대표가 지셔야 되는데 왜 뭐 좀 안 나타나는 것 같아. 약간 이 지적을 공통적으로 좀 해주셨어요.